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표지에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기리 막국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쓴 책이에요. 저도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 그때 아마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리나 뭐 가게 운영도 잘 하시겠지만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게다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을 읽으면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또 한 번쯤은 나도 이렇게 해볼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다 하셨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본인의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운영하시면서 나타난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책이거든요. 보면 참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대단해진 그런 멋진 이야기입니다. 책이 정말 재밌고요. 또 어렵지 않고요. 글을 너무 잘 쓰셔서 읽기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도 아는 분께 선물했던 책이고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에서 멈춘다면 정지가 아니라 퇴보와도 같지요. 어제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손님께 내드리려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국수집을 낸 지 어느덧 9년이 다 되어갑니다. 8테이블로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곱절 남짓한 규모가 되었지만 그때부터 함께했던 가구들만은 세월의 덮개가 앉은 채로 변함이 없습니다. 시어머님이 이 가구들을 물려주실 때 그 흔한 대박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래가는 집이 되렴 하고 말씀해 주셨지요. 당신의 빛나던 젊은 시절부터 오래 곁에 두었던 가구를 주시며 저의 앞날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오래가는 것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는 듯 합니다. 새 아이템이 뜬다 싶으면 금세 퍼지고 죄다 소비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대박을 꿈꾸며 유행을 쫓습니다. 물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식당을 한다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오래 하려면 진심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기에 묵묵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니 깊이가 더해지는 순간이 오더군요.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에 한 그릇 팔던 그 시절부터 지치지 않고 저희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의 내공도 손님들과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한 번이라도 빠져본 손님들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진심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늘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단골 손님들과 오래도록 막국수를 먹고 싶습니다. 다른 식당 사장님처럼 저희도 손님에게 맛있어요 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에 비해 맛이 없어요 라는 말은 안 들었으면 했고요.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데는 실제 음식 맛뿐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자극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손님이었을 때만 돌아봐도 왠지 맛있게 느껴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 맛과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분명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국수집 곳곳에는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모실 때는 편한 곳 아무데나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손끝의 언어를 곁들여 정확하게 좌석을 안내합니다. 손님이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말이죠. 파인 다이닝에 가야 볼 수 있었던 생활을 막국수집에 놓아두었습니다. 마루 탁자에는 센터피스를, 창틀과 화장실에는 라넌큘러스, 리시안셔스, 튤립, 거베라 등의 계절꽃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흰 벽에는 간결해 서서 인상적인 메뉴판이 걸려 있습니다. 오픈 주방에서 입는 조리복, 특히 홀에서 손님을 맞을 때 입는 앞치마는
주문 제작으로 마쳤습니다. 음식을 낼 때는 직원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빠뜨리지 않고 안내합니다. 그냥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그 순간만큼은 음식 앞에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서지요. 손님이 머무시는 방마다 맑은 음질을 갖춘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역대가 넓지 않은 피아노 곡을 선곡합니다. 거기에 주문을 받거나 그릇을 치우는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손님이 자연스럽게 음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조도와 온도도 섬세하게 조절했습니다. 자연광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은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즐길 수 있게 하지요. 한여름에는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하더라도 바닥은 따뜻하게 하여 한기를 느끼지 않게 합니다.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이런 장치들은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고기리 막국수의 위장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수 한 그릇의 가치를 올리려면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다른 요소의 합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수치화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관여합니다. 사람이야말로 식당의 온도감을 형성하기 때문이지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손님들이 내리신 곳에서 제 출근도 시작됩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고 대기실의 테이블과 의자를 정돈합니다. 아직 앞치마를 두르기 전이라 대개는 제가 주인인지 알아채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사용하고 난 종이컵을 거들어 다니면 아, 관계자인가 보다 하는 눈길로 쳐다봅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치우려 한 나머지 아직 다 트시지 않은 메밀차에 손을 대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대기실에 마련된 야외 화장실에도 가봅니다. 언제든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휴지를 넉넉히 채워두고 휴지통에 버린 휴지가 넘쳐 흐르지 않도록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세면대에서 손도 씻어봅니다. 수도꼭지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온수와 냉수 중간 정도로 돌려놓고요. 거품 비누가 모자라지 않은지 센서에도 손을 대봅니다. 20년 전쯤에 일본 여행에서 이 기계를 처음 사용해봤는데 비누를 사람이 채워 넣는 수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손만 대도 자동으로 나오네 하며 마냥 신기해했던 게 떠올라 혼자 웃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주차장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마당에 담배꽁초나 빈 생수병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훑어봅니다. 대개는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손님들이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는 덕분이지요. 여기까지 살피고 나면 거의 마무리된 것입니다. 입구 쪽에 놓인 대기 시스템 옆에 둔 손 세정제 위치를 바로 잡습니다. 오른손으로 입력할 때 불편하시지 않도록 손 세정제를 왼쪽으로 옮겨두는 거지요. 교자상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으면 이따가 먼지털이 가져와야지 하고 있지 않으려 중얼거리며 툇마루 끝을 봅니다. 아기 고무신 2켤레가 놓여있어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겠다고 써둔 메시지를 마음에 다시 새기며 손으로 살짝 잡아 앞코를 맞춥니다. 이렇게 손님의 눈이 되어 모든 동선을 살피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카운터를 지키는 직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손님이 되어보는 경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언뜻 보면 작은 일 같지만 적어도 손님이 우리 음식을 드셔보시지도 않고 에이 형편없을 거야 미리 판단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릴까 하며 주위를 둘러보시겠지요. 아까 제가 휴지를 주었으니 바닥은 깨끗할 거고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일은 식당 내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고급 호텔 화장실에 가면 항상 처음 사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심지어 휴지도 새 것 같고요. 알고 보니 손님이 한번 이용할 때마다 바로바로 정리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더군요. 그 덕분에 여러 손님이 드나들어도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신경 쓰지 않으면 많은 손님이 정돈되지 않은 화장실을 이용할 테고 가끔씩 안 좋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돈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늘 복도 앞에서 서성이며 정리할 기회를 엿봅니다. 손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일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가깝습니다. 수시로 화병에 물을 갈고 줄기 아랫부분을 사선으로 잘라두는 일처럼요. 무심코 바라본 화병에서 누군가 신경 쓰고 있다는 흔적이 느껴진다면 좀 더 아늑하고 즐거운 식사가 될 거예요. 대판 싸우다가 망한다. 열의 아홉이 입을 모아 예상하는 결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식당을 하고 있다면 측은하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며 손을 잡아주는 분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식당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숨죽이며 식사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씩씩거리고 남편은 뭔가 잘못했는지 어깨를 움츠리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씨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면서 앞치마를 확 벗어던지는 장면. 그럴 때는 다들 속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식당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더군요. 부부가 한 공간에 머무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당연함이 깨지고 서로 부딪힙니다. 사실 식당에서 손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하나만 실수해도 흐름이 꼬일 수 있다 보니 신경은 예민해지고 말은 점점 더 짧고 간단해지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랫사람 대하듯 지시하는 경우 장사로 성공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아무리 되새겨도 다 집어던지고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저렇게 라는 식의 말이 오고 갈 때쯤에는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하고 자신도 모르게 반발심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영역을 더 철저히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 같이 일을 시작하는 부부는 주방에 들어가면 홀에 있는 배우자가 못 믿었고 홀을 맡은 사람은 주방이 못 믿어 자꾸만 영역을 침범합니다. 말로도 침범하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사사건건 주방에서 홀로, 홀에서 주방으로 뛰쳐나오기도 하지요. 영역을 나눈다는 의미는 각자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믿어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누면 견제나 감시의 역할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도 길어졌습니다. 이건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거 잘못 나갔어가 아니라 7번 테이블 주문 다시 봐주세요.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로요. 식당에서 부부끼리의 대화는 몇 음절만 길게 해도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부부는 사실 자신이 그러한 것만큼 서로의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를 굳이 지적하면 화부터 내기 쉽지요. 장점은 어떤가요? 배우자가 내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선물처럼 조금씩 상대에게 안겨주고 싶지요. 인정하기 어려운 단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부가 해온 일입니다. 남편은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재료 하나를 손질하더라도 정교하게 했고 저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음식을 앞에 둔 손님의 입뿐 아니라 마음까지 활짝 열게 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려고 애쓰다 보니 잘하는 건 더욱 잘하게 되었고 어느덧 서로의 다른 점이 시너지를 내었습니다. 어른들 말씀처럼 결혼은 완벽한 사람들끼리 하는 건 아니더군요. 부족함을 서로 메워가며 삶을 같이 완성해 나가는 것이 부부였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가입하면 가게 홍보를 무료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올린 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비빔 막국수 사진 밑에 맛있어요 오세요 라고 덩그러니 달아놓았지요. 둘째 날은 물막국수도 맛있어요 수육도 곁들여 주세요 라고 썼지요. 메뉴도 많지 않다 보니 그 다음 날은 식당 밖 풍경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더 이상 올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읽어주시는 분도 없으니 왜 블로그를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하고 한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똑같은 국수를 내어가도 그 국수를 먹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람의 기호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거기서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음식이 맛있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대신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일 거예요. 블로그에 가치를 담기 시작했던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저희 부부의 이야기도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가게를 쉬는 화요일이면
남편과 함께 냉면집이나 다른 국수집에 갔거든요. 우연히 그곳에서 우리 집에도 오셨던 손님들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집 손님이 가실 만한 식당에 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있는 막국수집 100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 역시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였지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태그를 달거나 자극적인 요소로 사람을 끌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글을 읽어볼 의향이 있는 사람을 하나 둘씩 늘려갔습니다. 막국수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막국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이후 추가도 해주시고 꾸준히 구독도 해주셨습니다. 국수, 막국수, 냉면 등 공통의 관심사로 검색하신 분은 물론 본인이 원하는 메뉴, 가격, 분위기 등을 조합해 맛집을 찾아보시던 분, 한 번쯤 들어본 곳이나 후기가 좋은 곳을 둘러보시던 분까지 다양했습니다. 때때로 국수집에 다녀가신 뒤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후기를 쓰신 분들도 제 블로그를 발견하고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현재 약 9,000명, 누적 방문자 수는 420만 명이 넘습니다. 블로그는 단지 온라인상에서 글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관계는 오프라인을 통해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웃분들은 제가 막국수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국수집에 오시기 시작했고 국수집을 찾아주셨던 분들이 온라인 이웃이 되면서 또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웃이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수집을 냈던 그 시점은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던 때였으니까요. 인터넷을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공간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덕분에 상권 걱정 없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식당을 한다면 누구나 좋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상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권은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이 거의 없던 고길이에도 하루가 다르게 커피숍이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동산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어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자리 잡으셨어요? 손님도 끊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안목이 있으시기에? 제게 그런 안목이 있을 리가요. 다만 무언가 있다면 손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찾은 덕이겠지요. 국수집에도 사리 메뉴가 있습니다. 사리 주문을 받을 때마다 주방에서는 신이 납니다. 사리를 시킨다는 것은 대개 주문한 음식이 만족스러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음식이 맛있어서 더 드시고 싶어 하시는 손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리를 주문해서 만족감이 커지기는커녕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손님이었을 때를 돌아보니 문제는 순간순간 불편했던 감정이었어요. 손님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과 망설임을 만족감과 확신으로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수집 사리의 법칙 하나, 사리라도 원래의 양과 똑같은 한 그릇이 나갑니다. 사리라고 해도 온전히 드실 수 있도록 양념장을 정확히 계량하여 얹고 육수도 콸콸 부어나갑니다. 둘,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막국수를 더 드시겠다고 하는 고마운 분들께 공짜로 드리고 싶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니 값은 받습니다. 다만 사리는 반값만 받습니다. 셋, 다른 막국수 사리도 가능합니다. 들기름 막국수를 드셔도 비빔사리를 드실 수 있고 비빔 막국수를 주문하셔도 물사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물막국수 드시고 또 물사리 드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국수집에는 아기 막국수라는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메뉴 역시 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엄마 손님들은 대개 아기부터 챙겨주고 비로소 본인 몫을 먹는데 사실 먹을 때도 아이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어른들 위주로 메뉴를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는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고르거나 아이 몫을 따로 덜어주느라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갓난 아이 때문에 아예 음식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아이 엄마가 안타까워서 국수를 다시 내어달라 주방에 요청하고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못 드셨지만 나가실 때의 표정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국수의 맛도 맛이지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해 주셨지요. 아기 막국수 메뉴는 아이를 데리고 국수를 먹으러 온 엄마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비빔국수를 먹을 때는 매운 양념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양념이 묻은 부분을 물로 헹궈야 했습니다. 아이가 먹을 양만큼 덜어야 할 때는 면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 따라오는 바람에 난감하기도 했지요. 국수집을 시작할 때 아기 막국수를 먹던 딸아이는 어느덧 저와 함께 얼음 막국수를 먹습니다. 이제는 같은 국수 맛을 느낀다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요. 아기 막국수를 내어갈 때 보면 칭얼대는 어린 딸을 돌보던 제 고단하고도 젊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국수집 아기 막국수는 무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없겠지요. 국수집에 오시면 대기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물론 숫자만 입력하면 더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김윤정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던 은행, 대형병원, 서비스센터 등에서의 경험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되어 재빠르게 처리되는 느낌을 손님에게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저희가 먼저 가장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많은 손님이 저희를 처음 보셨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아는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손님과 주인 사이에 가불이 아닌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이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김승현 손님이시죠? 손님의 표정에는 사뭇 놀라움이 스칩니다. 막국수를 먹으러 왔을 뿐인데 번호 대신 이름이 불리니 마치 초대받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지요. 막국수를 먹으러 왔을 뿐인데 번호 대신 이름이 불리니 마치 초대받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시고요. 가끔은 본인이 앞서 입력한 것을 잊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묻는 분도 계십니다만 로또 당첨될 것 같아요. 대학 합격한 것 같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누구 엄마, 이 차장, 김 부장으로 불렸을 분들. 손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은 먼 곳까지 찾아오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특별해지는 경험은 음식 맛이 주는 만족감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을 테지요. 이 선물 같은 경험은 국수집에서의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겠지요.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부터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름으로 시작된 그 힘은 부드럽고도 강력합니다. 가끔 정우성이라고 재밌게 쓰시는 손님도 계시고 송혜교 손님도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명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진지하게 불러드리는데 같이 온 친구들은 창피해 죽겠다는 표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건 수려한 음식, 뛰어난 기술,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이 지닌 힘입니다. 제가 듣기 좋았던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 감정을 상하게 한 말이나 듣기 싫었던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든 손님이든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어떤 손님과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거 먹으러 대전에서 왔어요 하시면 어머 제 외가가 대천이에요. 대천에는 두루치기 먹으러 가봤어요. 하고 손님의 마음과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맛있네요 라고 한마디 들었을 때 그 손님만의 뉘앙스를 들여다봅니다. 여전히가 붙어있다면 오랜만에 와주신 분, 오늘도 역시가 붙어있으면 최근에도 자주 오신 분, 그냥 맛있네요 뿐이면 처음 오신 분이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러고 나서 한 분 한 분에 맞춰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손님이 저희를 주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심리적인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질감이 묻어나는 콘텐츠가 쌓이다 보니 저희를 찾는 손님들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국수집에는 그 흔한 설명 하나, 광고 하나 없습니다. 광고비를 엄청나게 쓰고 효과를 봤다는 다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도 그저 음식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비용을 들였습니다. 광고보다는
막국수 맛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널리 잘 알려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작 주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국수집에 왔다 가신 손님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전해졌습니다. 물론 테이블에서도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곳에 와보신 손님은 일행에게 국수집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긴 일단 들기름 막국수부터 시켜야 해. 아는 사람들만 먹는 메뉴거든. 손님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더니 사람들이 모였고 그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좋은 재료와 음식에 대한 제 이야기에 더 많은 분이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손님들은 일방적인 주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결국 손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눈치라도 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님들이 식당을 찾는 이유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니까요. 국수집에서 손님이 추가로 반찬을 요청하실 때 응당 요구하실 수 있다는 표정으로 응대하는 것은 물론 손님이 요청하시기도 전에 알아서 반찬을 갖다 드립니다. 만약 김치가 부족해 보이는 테이블이 보이면 새 접시에 김치를 담아 드리지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 김치 안 시켰는데요 하고 놀라시는데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미리 드렸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주 고마워하십니다. 요즘은 손님이 놀라시지 않게 김치 좀 더 준비해 드릴게요 하고 미리 살짝 말씀을 드려요. 손님이 요청하실 때 반찬을 더 갖다 드리거나 요청하시기 전에 갖다 드리는 것 모두 식당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담을 갖지 않을 때도 손님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 분이 오셔서 수육 소자와 중자 중에 어떤 걸 주문하실지 망설이는 분께는 작은 사이즈를 권해드립니다. 그때마다 큰 사이즈를 주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접어야 하지요. 눈앞의 이익을 놓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손님들이 저희를 믿고 다음에 또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손님이 이 식당은 내 주머니를 생각해 주는구나. 한번 보고 다시 안 볼 사이처럼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으로는 사지 못할 신뢰가 쌓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손님의 말씀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인사의 뜻으로 하는 잘 먹었습니다. 음식 자체가 맛있다는 뜻의 잘 먹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의미를 담은 잘 먹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잘 먹었습니다를 늘 듣고 싶습니다. 눈치의 반대말은 편안함이고 편안해야 손님들이 계속 오실 수 있지요. 편안함. 단골을 만들고 싶은 식당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서입니다.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당연히 어떤 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도 저도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책을 쓰시고 지금은 EBS에서 강의도 가끔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외딴 곳, 고길이라는 곳에 막국수를 내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에 한 그릇, 두 그릇 팔다가 지금은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맛집이 되셨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좋고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